페이지 23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닿을 수 있는가? 관계에 대하여. 타인과의 관계, 나에게 가장 어려운 분야다. 사람마다 낯설고 서툰 분야가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타인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맞는 말이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의 전부라고 해도 과하지 않으니 말이다. 다만 내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른데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다. 하나의 수학 문제가 있고 수학 전공자가 이렇게 말한다. 이 수학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동일한 수학 문제를 보고 영혼까지 문과생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수학은 어렵다. 내가 타인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말한 의미는 후자에 가깝다. 그것은 나에게 서랍 속에서 발견한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진다. 나는 서랍을 다시 닫고 싶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좀 덜 어려워하는 관계도 있다. 인생 전반에 걸쳐 형성하는 관계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보면 하나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 다른 하나는 자아와 타인의 관계가 될 것이다. 우선 세계와의 관계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가장 흥미롭고 익숙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로 나는 신비나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탐구의 결과를 책과 강연으로 많은 분과 공유하고 있다. 물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에서도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다룬다.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고 또한 당신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주제이므로. 반면에 나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렵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외부의 타인에게 닿을 수 있는지를 의심한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세계와의 관계 문제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세계와의 관계 문제에서 지금까지 내가 도달한 잠정적인 결론은 자아 밖에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만약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체에는 결코 접근할 수 없다.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는 내 마음에 의해 재구성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세계,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책장의 감촉과 적당한 소음과 익숙한 냄새, 이 모든 것은 세계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 왜곡되고 재구성된 모습일 뿐이다. 나는 세계의 실체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각기관과 내가 그려주는 세계의 그림자를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 자폐하다. 모든 의식적 존재는 자신의 마음 안에 갇혀 산다. 이러한 결론은 엉뚱한 상상이 아니다. 서구의 관념론 철학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인들의 중요한 결론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 세계가 자기 자신에 의해 재구성된 자아의 세계임을 지혜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은 그림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다. 다음 그림이다.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다. 자아와 세계가 맺고 있는 관계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세계는 내 외부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4부 의미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관은 낯설다. 그것은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현대인에게 이 문제가 한 번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일수록 사회는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당신의 자유, 당신의 내적 성장, 당신의 영혼, 당신의 깨우침, 당신의 깊은 이해, 그 어떤 것도 사회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세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놀랍도록 독특하고 유일한 자아라는 존재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의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대신 경제는 소비자와 시장의 관계를 말하고 정치는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말하며 사회는 대중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과학은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말할 뿐이다. 그 어디에서도 자아와 세계가 맺고 있는 관계는 다뤄지지 않는다.
어쨌거나 이렇게 세계가 자아의 내면이라는 관점에 심취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실존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었다. 타인은 어디에 있는가? 타인은 세계의 일부이고 따라서 나의 내면에 있다. 위의 그림에 타인을 그려 넣는다면 타인은 다음의 자리에 위치한다. 물론 내 외부에 세계도 없고 타인도 없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 눈앞에 드러난 세계와 타인이 적어도 실제의 세계와 타인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그림자에 가깝다. 타인에 대한 이러한 관점, 이것이 내가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다. 나는 어차피 타인에게 닿지 못하고 타인은 어차피 나에게 닿지 못한다. 나는 그림자를 보며 이야기하거나 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왜 사람들을 만나냐고. 그리고 만나고 글을 쓰는가. 그것은 내가 믿기 때문이다. 내 외부에 나처럼 자의식을 가진 타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그에게 어느 정도나마 닿을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 만약 종교의 본질이 믿음이라면 나는 타인에 대한 종교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존재하길 바란다. 내 눈앞에 드러나는 육체라는 껍질을 넘어 저 외부의 당신의 의식이 세계의 또 다른 관찰자가 실제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소통이라는 것이 슬프게도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수화 같고 작은 바늘 구멍을 통해 오고 가는 외침 같을지 모르지만 나의 언어가 정제되고 다듬어져서 당신에게 전해진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의 미묘함을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관계의 아득함, 소통의 노력이 온갖 오해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이해, 이것이 외로움의 본질이다. 당신에게 불현듯 휘몰아치는 깊은 고독과 쓸쓸함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타인에게 닿을 수 없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외로워지거나 타인에게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매번 좌절하거나.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는 나에게 가장 어려운 분야다. 그리고 이 책은 가장 어려운 분야에 대한 탐구 결과이고 고독한 무인도에서 허황된 기대와 함께 뛰어보내는 유리병 속의 편지다. 이것이 당신에게 가 닿기를.